안녕하세요. 주식망고입니다. 한국 증시의 차별적인 부진으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분통 터뜨리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장기 투자? 아니, 워렌 버핏도 우리나라에 왔으면 돈 못 벌었어. 이런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쉽게 나오는 지금 그런 시장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 주식들,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테슬라 빼고 굉장히 주가 흐름이 다들 괜찮고, 특히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65달러 정도였는데 금요일 날 종가 정도가 한 99.7달러? 거의 100달러까지 올랐더라고요. 물론 스타벅스의 차별적인 주가 흐름은 나름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했는데, 이래서 다들 한국 주식 버리고 해외 주식으로 찾아 떠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저도 뒤늦게 했고, 그래서 최근에 해외 주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공부 중인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와 굉장히 다르게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좀 둘의 차이가 큰 부분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한국 증시의 부진이 바뀔 수 있을 만한 요인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오르면 우리나라 증시는 묵묵부답, 미국 증시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 미국 증시랑 우리나라랑 차이점 큰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제가 연초부터 OECD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특히 반도체 섹터의 반등을 위해서도 이 OECD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의 반등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드렸고요. 제가 올 초부터 또 반도체에 많이 꽂혀가지고 계속 얘기를 많이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OECD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라는 게 어떤 거냐면, OECD에서 지역별, 국가별로 이제 발표를 하는데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뒤에 경기 흐름을 예측한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 OECD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의 구성 항목을 좀 들여다보니까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제조업. 그래서 산업 사이클 관점으로 이 지표를 통해서는 글로벌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데 유용하겠다라는 판단이 또 일반적이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GDP 구성 항목을 또 살펴보니까 GDP에서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한 27% 정도가 돼요. 제조업 비중이 27%라는 거죠. 새로운 소식인가? 이 수치가 높은 것인가? 이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지, 제조업이 워낙 중요하니까. 근데 200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의 순위가 6위에서 7위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살짝 더 높아서 29% 정도. 근데 제조업 비중이 높은 중국이랑 우리나라 증시 흐름 둘 다 별로잖아요. 요새 완전 겁나 별로죠. 근데 여기에서 미국은 몇 퍼센트냐? 미국은 GDP에서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11%.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도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뭔가 확 차이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ISM 제조업 지수가 바닥권에 있고, 중국의 PMI 제조업 지수도 바닥권에 있어요. 대표적인 제조업 지수가 모두 다 바닥권에 있는데, 우리나라와 중국 증시는 제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증시가 이런 걸 반영해서 굉장히 안 좋겠구나라는 이유가 약간 합리화가 되더라고요. 반면에 미국은 제조업의 비중이 1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구글, 아마존 이런 종목들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서비스업 기반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우리나라랑 미국이 좀 차별적인 흐름이 나타나는 게 또 이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이번 시간에 지난주에 좀 답답해서 찾아보면서 발견한 이유는 산업 구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조업과 관련된 지표가 워낙 안 좋아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고, 우리나라랑 중국은 또 영향을 더 많이 받고,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태생적으로 내수 시장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내수 시장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제조업 기반이 높은데 글로벌 제조업 지수가 전반적으로 모두 다 꽝 부진하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부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있구나. 개인적으로 또 요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일에 글로벌 경기 흐름이 진짜로 경기 침체, 아주 부진한 경기 침체 리세션만 아니라고 한다면 지난주에 금리 인하 때 말씀드렸듯이 OECD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를 측정한 이래로 가장 많이 하락했던 기간이 22개월이거든요. 근데 지금이 19개월 정도까지 왔으니까 사실 몇 개월 정도 지나면 지금 미국, 우리나라, 중국, 유럽 모두 다 금리 인하를 빵빵빵 터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이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게 된다면 제조업 기반의 OECD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도 몇 개월 안으로는 좀 이렇게 턴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얘기긴 했지만 너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답답해 하실 것 같아서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왜 이렇게 다른데 모든 게 다 다르지만 이렇게 가장 중요한 GDP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 간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더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